법무부 장관 자리가 비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불출석하고 차관이 업무 보고에 나서자 야당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 법사위 현장 그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 듣고 하시죠. 보고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세요. 예. 하시고 그 다음에 하세요. 네. 네. 제가 우선 보고하시자고 했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말씀 시간 드릴게요. 보고해 주세요. 예. 차관이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 인사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의사진행을 하겠다는데 우선은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예. 보고해 주세요. 예. 법무부 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이 하라고 했습니다. 박형수 간사님,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듣고 나신 다음에 하시라고요. 제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지금 우선 하고 나신 다음에 하자고요.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자고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하셔요. 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법무부 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 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법사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범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응철 검찰국장입니다. 송중일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승재현 인권국장입니다. 강준하 국제법무국장입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입니다. 차용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차관회의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법무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관련 해외 도피 범죄자를 다수 국내로 송환하였으며 마약류, 이상동기 범죄 예방 체계를 보강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세 차례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67년 만에 민법 개약 분야 전면 개정안을 발의하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국제투자 분쟁에서의 연이은 승소와 우수 인재 유치, 지역 인구 감소 해소를 위한 비자체계 개편으로 국제 무대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국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나아가 긴급생활 안정비 신설, 구조금 하한액 상향으로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담팀 구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압류보호 생계비 현실화 등 누구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5 회계연도 결산 개요 유의무를 바탕으로 결산에 관한 핵심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 결산 총괄입니다. 법무부 예산은 예산 일반 회계, 교도작업 특별회계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6,674억 원으로 이 중 97%인 1조 6,16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조 9,102억 원이며 그중 99%인 4조 8,66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 계획액은 1,449억 원이며 결산액은 1,498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 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수납액은 예산액 1조 5,437억 원의 96%인 1조 4,818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167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출 내역입니다. 지출 내역은 4조 7,464억 원으로 프로그램별 세부 집행 내역은
5쪽에서 8쪽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13쪽 교도작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예산액 1237억 원의 109%인 1347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237억 원으로 그중 97%인 1204억 원을 지출하고 34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제15쪽 이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법무부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께서 오늘 출석하지 못하시고 대리 출석으로 법무부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은 대리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양당 간사들과 협의하고 그리고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맞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하고 출석을 몸이 아프다는 제가 직접 통화도 했는데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리 출석을 제가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박형수 간사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쪽에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사실 했는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리 출석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그래도 박형수 간사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으니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제대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좀 똑바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의사진행입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게 됐고 그거를 허락하게 됐는지를, 그리고 업무보고에 인사말을 왜 차관이 하게 됐는지를 설명부터 했어야죠.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거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려고 하는 내용이 왜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차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인사말을 하느냐, 이걸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차관이 먼저 인사말 다 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의 좀, 의사진행 좀 제대로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법률에 대해 갖고 잘 아신다고 맨날 그러시던데 법률 진짜 제대로 좀 공부를 해서 의사진행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처음 시작을 얘기를 했죠. 위원장님한테. 차관의 발언이, 차관이 인사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잖아요. 꼭 그거를 위원장의 권위를 내세운다고 해갖고 먼저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하게 하고 하자. 이래서 자꾸 파행이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얘기는 서로 좀 받아들입시다. 자, 그리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결산 보고 언제적 결산입니까? 작년에 법무부 장관이 재임하면서 했던 거기에 대한 결산 보고입니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되고 인사말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70여 년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 주무부 장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에요. 장관이 당연히 그 이후에 국민의 여론은 어떤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여당과 야당이 따져 물을 때 그걸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장관의 책무인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다고요? 몸 계속 아프시다면서요? 사임했다고요? 사직서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그게 법무부 장관의 태도입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위원장이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예, 우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국회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그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되게 이제 비난이라든가 혹은 그 모욕적인 말이 많이 포함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사위라는 상임위 파행 혹은 분란의 이제 단초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좀 위원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의사진행 발언에 허브라든가 아니면 횟수도 많이 이제 제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좀 비난의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도 뭐 불필요한 의사진행의 횟수를 줄인다든가 혹은 내용을 톤다운 시키는 적절한 의사진행이라고 보여줘서 저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계속 의사진행 발언은 그 정말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또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출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계속 전화 통화 드리고 출석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그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마 적합하지 않다 혹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불출석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도 뭐 유감이긴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그 점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다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법무부에서 양당 간사님들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못 오시는 사유를 잘 설명하셨죠? 네, 법무부에서 최대한 장관님의 사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장관님께서도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 간사께도 다 보고했죠? 정식으로 오늘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서영교 위원장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